제가 원래 코성형 하는 건 아시죠? 근데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해갖고 계속 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어싱 하기 전엔 뭐 MD 하우스라는 회사도 했었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피어싱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싱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정의가 그 살을 뚫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좀 보석 같은 뭐 이런 그런 걸 갖고 이제 뚫어서 치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피어싱의 뭐 역사부터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장입니다. 이거 피어싱은 어느 대륙,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던 치장입니다. 이게 아프리카고 뭐 남미고 아시아고 신라 시대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이제 원래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하려고 만들었던 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병원 시술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눈썹 문실사, 의료행위로, 이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귓볼을 뚫는 시술, 이거 의료인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요. 경남역에서 피어싱 시술자 있건 옛날에, 지금은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법에서 액세서리 상점 업주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것도 있고요. 벌금 50만 원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액세서리 주인 손모 씨가 액세서리 상점에서 총 2만 원을 받고 10대 청년 2명에게 피어싱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건데 2006년에 나왔던 거죠. 근데 현재 시술에서 병원 시술의 당위성은 일단 아까 문신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염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부작용이 50%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거는 시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증이면 수술하면 1, 2%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부작용이 50% 생기는 시술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나중에 제 나름대로의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감염 같은 게 많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 신미한 피어싱을 하면서 굉장히 레벨업이 됐어요. 그래서 멸균도 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튜브 갖고 이거 파이프 갖고 이거 뚫는데 자외선 소독기에다 소독해서 뚫고 그러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황당하게 그런 게 많아요. 알코올 솜을 한번 닦고 뚫고. 그래 또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디는 뚫고 어디는 안 뚫고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고요. 연합뉴스에서 이거 영동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가 했는데 연대 여대생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2.4%가 귀를 뚫은 후에 부작용을 경험했다. 뚫었는데 82.4%가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건 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귀를 뚫은 장소로는 귀걸이를 파는 곳 90%, 미장원, 병원이 1%입니다. 귀를 뚫는 방법은 총 같은 거, 뭐 바늘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시술의 당위성은 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택 더마타이티스. 이게 접촉성 피부염인데, 이거 뭐 실버, 금 이런 걸로 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그냥 귀걸이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살을 뚫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티타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걸 갖고 뚫죠. 그 뚫고 나서 쓰는 건 괜찮아요. 에피델리제이션 되고 나서 쓰는 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C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주 감염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이제 이게 피어싱이란 게 피어싱 시장 자체만 이게 2004년인데 미국의 10억 달러 규모라니까 1조 2천억 되죠.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액세서리 시장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땐 타투보다 한 10배는 더 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인구의 절반은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기본으로 안 하는 사람 없죠.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뭐 병원의 수익성 환경된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어싱샵, 귀금속, 액세서리샵, 미장원 이런 데서 이제 되게 뚫죠. 근데 인베이시브 프로시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어스 구입은 지금 일회용 피어스 말하는 건데 이거 쇼핑몰에서 팔아요. 한 18,000원 이렇게 파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신미한 병원 하면서 이거 공급하고 그랬었어요. 이 피어싱은 이제 문화죠. 일단은 타투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안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피어싱 부위는 이어로 가장 많고요. 이거 다 이름들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룩이니 뭐 데이스니 뭐 스타니 뭐 이렇게 해서 아웃컨치니 뭐 이게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트라거스는 트라거스 그냥 쓰죠. 다 이름대로 그 위치를 하는 거죠. 이어로 그다음에 트라거스 그다음에 이제 헬릭스도 하고 뭐 이쪽에 이계 연골 쪽에 많이 하고 그러죠. 이렇게. 그다음에 노스틸. 이건 이제 저희가 다 뚫는 사진입니다. 내자 septum, 아이브로우, 립. 요새 그 뭐야 정국인가 그 BTS 여기 뚫고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뚫고 싶어 하는 거죠. 네. 텅, 이제 배꼽. 이게 텅은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지혈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 브리딩이 되거나 그런 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게 배꼽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니프, 우리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이거 이런 데도 다 합니다. 제니탈 에어리요. 기타 뭐 안 할 수 있는 데는 없죠.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피어싱 사이트는 뭐 되게 이제 타임 투 힐링 되는 게 뭐 6에서 8주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뚫어 놓고 나면은 이제 한 6에서 8주는 유지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에피델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 피어스를 갈아주면 돼요. 저 귀걸이 같은 걸로. 그래서 뭐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레드, 서큘라, 뭐 스트레이트, 바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이제 확장도 하죠. 이렇게 점점 큰 거 끼워서 이렇게 큰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매트리얼은 서지컬 스틸이 많이 쓰이죠. 서지컬 스틸, 스테인레스 쪽이죠. 이건 그래도 알러지 리액션 이런 게 있어요. 티타늄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겁니다. 티타늄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뭐 철심 받거나 그런 거 다 티타늄으로 돼 있죠. 그리고 PRS에 논문 나온 거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전신에 뚫은 사람인데 뭐 150군데 이상 뚫은 사람인데 티타늄으로 3개 뚫은 데만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는 다 반응이 있었다. 그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안전한 거는 티타늄이죠. 그 다음에 뭐 실버, 골드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반응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뚫었으니까 맨살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근데 또 모르죠. 골드 같은 거가 만약에 24K다. 그러면 뭐 반응이 없을 수도, 뭐 그런 것들도 연구할 부분은 되겠죠. 근데 귀걸이나 이런 거는 14K나 주로 이렇지 않습니까? 24K면 너무 물러갖고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응이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에피델리제이션 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땐 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피어싱 할 때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께 측정은 이제 바 길이 뭐 이렇게 높이 바 두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큰 지름 작은 지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은 이게 니들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꼽아서 이제 그 핀에다가 귀걸이 같은 거 꼽아서 이렇게 빼는 거죠. 또 뭐 귀걸이로 뚫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일회용으로 나온 거예요. 티타늄으로 돼서 이렇게 쭉 빼면 바로 체결이 된 겁니다. 이제 끝에 볼트로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거는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되고 그냥 핀으로 하고 따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핀에다가 아예 체결돼서 일회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배꼽도 여기는 서서 되게 하는데 1cm 정도 이렇게 간격해서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하면 이렇게 마취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죠. 이것도 특수 티타늄용 이렇게 포셉입니다. 이거 이렇게 꼽고 나서 옆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회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쭉 뺀 다음에 이거 티타늄입니다. 요거는 티타늄 아니지만 여긴 티타늄이고 그리고 뺀 다음에 이제 여기 끼우면 되고 이제 요거는 옆으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러고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하죠.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근데 대개 이제 배꼽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일회용 키트. 일회용 키트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고요. 심미안 피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꽉 눌러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뒤까지 저절로 체결이 돼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거기 척허덕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일회용 피어스의 장점은 멸균 소독되고 일회용으로 감염의 우려가 적다. 저희가 전에 소독 안 된 걸로 이렇게 막 했었는데 병원 직원 10명쯤 했는데 한 7명이 염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약 잠깐 먹고 이렇게 닦아주면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멸균 소독된 걸로 하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싱 기술할부에 소독 마취를 하고 포셉으로 잡고 일회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척허덕해서.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깨끗하게 하고 되게 뭐 약 먹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했다는 연고 조금 발라주면은 이제 그걸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인펙션. 예. 뭐 엔티바이오틱 쓰면은 뭐 금방 좋아집니다. 대개는 이렇게 오죠.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제 빼고 이거를 그냥 치료하면 빼면 금방 막혀요. 그럼 또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여기 실라스틱 시트 튜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힐링 되면서 이제 다시 구멍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술적으로 해서 뭐 간단한 건 잘라주면 되고, 이렇게 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루브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좀 다시 좀 열어줘서 이거 튜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힐링되고 나면 바로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염증 생기면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네. 이거 신미한 실리콘 피어서라고 그래갖고 이건 실리콘으로 만든 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주문해서 실용신안 넣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이거는 그냥 딱 꼽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유지가 되면서 약은 쓰면서 하면은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이제 의사라는 입장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펙션 되면 조금 잘라내고 껴주고 약 주고 그러면 뭐 이건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수술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꼽아 놓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매주는 것보다 더 간단한 거죠. 그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힐링 되면 그냥 쭉 쓰면 됩니다. 다시. 뭐 이렇게도 하고. 여기다 염증 생긴 거죠. 빼서 요거 끼워주고 나중에 이제 힐링 되면 다시 뭐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 염증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페리콘드라이티스.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거 그냥 냅둬 갖고 페리콘드라이티스 오면은 이거 굉장히 잘 안 낫거든요. 변형도 오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까지 오면은 정말 엔티바이오틱 잘 쓰고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가면은 정말 이게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매장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매장이 나가면 가까운 병원이랑 매치를 시켜놨어요. 염증 생기면 무조건 가서 치료받고 우리가 치료비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컨택트 더마타이티스.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 알레르기 반응 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좀 크림 발라주고 그러면 좋은 거죠. 아까 염증이랑 좀 다른 거죠. 컨택트 더마타이티스 이런 거. 이건 이제 재질 뭐 이런 거에 연관되는 거죠. 재질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저기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지죠. 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embedded earring. 이게 살 속에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 샵에서는 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안쪽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쏙 들어갔는데 바깥쪽에는 안 보이죠? 이게 너무 짧은 거 끼워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째서 좀 꼬집어내야죠. 여기 반대쪽은 있고, 그 뒤에,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 째서, 여기 보이죠? 이게 없었는데, 뭐 조금 째서 그냥 꺼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켈로이드가 이제 좀 문제되죠. 이렇게. 크게. 켈로이드 체질일 때. 잘라줘야 되죠. 수술적으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켈로이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켈로이드 체질이 있어 한 10%에서 이렇게 되니까 잘라서 붙여주고 요건 잘라내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킬로이드 자르고 요건 뭐 잘 이렇게 모양 맞추면서 해줘야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뚱맞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켈로이드 있는 거 트리암시놀로 인젝션하고 실리콘 튜브 넣고 또 이제 이렇게 프레셔를 가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네, 뭐 이게 붙여놓기가 좀 힘드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생기면 뭐 잘라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흉터처럼 생겨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꼬매주기도 하고 여기도 잘라내고 꼬매주고 그다음에 이제 라세레이션 이렇게 이제 됐는데 탁 찢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꼬매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또 익스펜션 많이 해요. 옛날에는 익스펜션 많이 했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점점 큰 거를 끼우는 거죠. 그래갖고 구멍이 커지는데 나중에 싫다고 이거 메꿔달라 그러면 싹 잘라내고 꼬매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카 같은 거 잘라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뭐 하고 그런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척척 하면 돼요. 여기서 뭐 1시간씩 이거 해갖고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의사들한테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1초면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했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회용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 특허도 다 했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막 잘 될 때는 신미한 모달 선발대회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이 한때 우효강 추자연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제 귀 와서 저희 펠로우 선생님, 진 선생님이라고 펠로우 선생이 이거 이제 마취 크림도 발라줄 수 있죠, 의사들은. 그래서 1초면 끝나주니까요. 네,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광고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이게 신미한 피어싱, 신미한 메이콩 해갖고. 어쨌든 뭐 그랬다 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병원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걸 했어요. 한 10년, 한 뭐 10몇 년 전에, 한 그렇게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서 크게 이렇게 또 이거 병원에 한 겁니다. 근데 병원에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6층에 있거든요, 병원이. 근데 그게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열심히 해야 한 100만 원, 100 몇십만 원 매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1호점을 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제가 다 넘겼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강의해 주실 분이 이제 우리 그때 신면 피어싱 저랑 같이 이렇게 실장을 맡아서 이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4년제 간호대학 나오고 가톨릭 병원에 있다가 이제 저랑 왔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이 키웠죠. 그래서 얼마큼 키웠냐? 그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환자들 손님들 엄청 많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루 많이 나올 때 매출이 피어싱이 70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1억 정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 그러면, 한 군데서. 그러면 저는 안 하고 3명 정도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대점, 부평점, 강남 2호점, 고속터미널점, 서면점, 홍대점, 북경점, 상해점, 중국 선점 이런 거는 다 망했어요. 중국은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저는 되게 많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재밌어요. 뭘 하면 저는 코성형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뭘 한다는 거가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재밌죠. 그러면 직원들 한 3, 40명 되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게 재밌는 거죠. 돈을 번다 그런 거보다. 그때는 좀 잘 될 때는 한 달 벌면 이제 한 군데 나갈 수 있었어요. 정말. 보통 나가려면 몇 억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데 나가야 되니까 건대 같은 데는 2억 5천, 고토점도 2억 5천, 권리금만. 그리고 이제 보증금,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한 4억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9개 점포까지 늘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달 벌면 한 군데 나갈 수 있었었죠. 제가 그러다가 정말 그랬어요. 나 이러다가 액세서리계의 자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잘 되다니. 이거 병원에서 쇠 빠지게 수술하면 뭐하냐. 이거 한 달에 4억씩 벌 수가 있나? 여러분 한 달에 4억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 공격이. 온데 계속 고소. 저도 이제 이게 가는데 이게 이제 이거 다 특허입니다. 이거 다 특허로. 이렇게 해서 신비한 피어서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입도 만들었어요. 다른 형태로. 그래, 이제 완전히 다 선점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나사형, 접착형,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건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뚫어주면 불법이니까 이렇게 대고 우리가 보통만 누르면 축석 뚫어지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심야 피어싱 심포지움도 했었는데 이비인후과만 대상으로 했었죠 한번.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으로 지금은 제가 다 그 점장들한테 점포를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으로 여러분들 이거 의협에서 이게 의사들만 해야 된다, 이쪽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타투도 이건 의사들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바꿔서 의사들이 여러 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게 해야죠. 좀 이렇게 앞서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건 다 하겠다, 이거 전부 다 하겠다 그러면은요 맨날 푼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의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그걸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피어싱은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왜 역으로 걸렸냐 하면은 제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갔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딴 데는 일반인들 가면 50만 원이나 후원방이에요, 되게. 영세업자라고. 저는 우리 이제 금방 강의할 친구랑 같이 300, 저 500, 8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영업정지가 나온대요. 영업정지. 거기다가 영업정지가 나오고 나면 자격정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병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넘긴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그만큼 다 해놨으면서 넘긴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이런 건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점포들한테 넘긴 거예요. 지금 법률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이게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그러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그런 관리권이랑 보수 교육하는 권이랑 이런 권한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뭐 3개월 교육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고 그래서 자격을 수료받으면 그걸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대신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평점처럼 몇 점을 받으면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1시간씩 걸리는 거를 거기 매일 그거 매달려서 그거 이렇게 찍어서 뭐 매출 돈 얘기했으면 하지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런 거를 한 5명 고용해서 5명이 계속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법에서는 의사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저 친구 간호사한테 시켰다고 그랬어요. 4년제 간호대에 나온 사람한테. 그것도 안 된대요. 법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선고 유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검사한테서 5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딱 나오니까 보건소에서 바로 연락 와요. 저거 영업정지 그 나온다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저기 가서 보건소에서 복지부에서 자격정지 나온다. 영업정지는 돈으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자격정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료법에서는 의사들도 못해요. 제가 가서 매일 이거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됩니까? 누구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아달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의사들은 더 크게 걸려요. 의료법이 의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걸리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도 또 의료법파에서는 다 범법자잖아요.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단체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이 표싱을 시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의사도 좋고 여기도 좋아요. 네, 이상입니다.